자, 이번엔 전기 음성도란 말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이름으로 이해를 하자면, 자, 전기 음성도, 음성이면 일단 마이너스 성질을 얘기하겠죠. 마이너스 음성이니까. 그것에 한 정도를 얘기하고 싶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려고 하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어떤 거에 대한 정도냐? 정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는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능력으로, 정의로 따지면, 자, 공유 결합하는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이래요. 즉, 지금 이 말이 살짝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뒤에 예시로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이 능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플로린, 플로린을 4.0으로 놓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수치로 나타냈대요. 우리 그전에도 상대 수치로 나타낸 게 뭐가 있었어요? 이제 원자량 같은 경우도 상대적 수치,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수치로 나타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세니까 그 플로린을 4.0으로 놔서 얘를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센지 약한지를 얘기하는 게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감소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자 번호가 감소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한다 얘기할 수 있고, 같은 족이니까 여기서의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전자 껍질수 증가할수록, 즉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전자 껍질수가 증가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자 껍질수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감소하더라. 반대로 전자 껍질수가 감소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더라. 자, 1쪽으로 얘기 들면 0.8, 0.8, 0.9, 1.0, 2.1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같은 주기 원소들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더라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거,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자, 비금속의 성질이 커진다 얘기할 수 있었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걸 합치면 뭐예요? 그럼 비금속성이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위에 있는 플로린, 제일 오른쪽 위에 있죠. 어떻게 보면 18조 원소는 제외합니다. 비활성 기체니까.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다라는 것도 그렇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지금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문장, 공유 결합하는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어떤 분자 얘기할까요? 공유 결합하는 분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물 얘기했어. 자, 물 하면 H2O가 되고요. 자, H2O 우리가 그리면 산소 H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쫙 펴서 그리지 않느냐고 하면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실 텐데, 우리가 루이스 점자 전식을 통해 그리면 산소는 이쪽에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약간 구분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져요. 수소하고 수소와의 결합이 약간 굽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살짝 굽어 있는, 여기가 한 104.5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후에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자, 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공유 전자쌍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 자, 전기 음성도 따지니까 수소는 2.1이고 산소는 3.5죠. 즉 뭐예요? 공유 결합하는 원자에서 서로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한 쌍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끌어당기는 능력이 누가 더 세다? 산소가 더 세다.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전자가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수소는 부분적으로 전자가 좀 부족해요. 전자쌍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쪽 수소도 마찬가지겠죠. 뺏겼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산소 쪽은 전자를 좀 과다하게 가지게 되니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걸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부분적으로 플러스 띠고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실제로
물을 흘러내리면은, 우리가 물을 똘똘똘똘 흘러내릴 때 이쪽에다가 자석을 갖다 내면 이제 물이 휘어지는 거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쪽 극을 대냐에 따라서 좀 바뀌겠죠. 그래서 바뀌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휘어지는 걸 이거 관측을 할 수 있어요. 뭐 플러스 갖다 대고 마이너스가 갖다 댔다고 막 이렇게 멀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물이 휘어진다는 것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결국 왜?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겼으니까 산소 원자에서. 그래서 이렇게 공유전자쌍에서 공유 결합하는 전자를 우리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즉 비금속성이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도 커진다. 라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 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전기 음성도하고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자, 전자친화도라는 게 있어요. 전자친화도. 전자친화도는 무엇이냐? 자, 중성기체 원자 1몰에 자, 전자 1몰을 첨가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해서 이거 약간 어디서 많이 봤죠? 뭐랑 비슷하다? 자, 우리 이온화 에너지 앞서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는 뭐였어요? 중성 원자 1몰에 전자 1몰을 빼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고, 얘는 뭐예요? 중성 원자 1몰에 전자 1몰을 넣어줬더니, 강제로 넣어줬더니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개념이 나오겠죠. 에너지가 밖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자, 같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 친화도가 증가한다 해서,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거의 마찬가지로 2쪽과 18쪽은 좀 예외였다 해서, 18쪽은 뭐 어차피 비활성기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약간 주기를 끊어볼게요. 수소, 헬륨 자르고, 여기 네온에서 한번 잘라주고, 여기 아르곤에서 한번 잘라주면, 자, 리튬에서 베릴륨 갈 때는 전자친화도가 되게 낮은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또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전자친화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서로 비교하는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예외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기음성도하고 살짝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배운 다음에 전기음성도를 배우니까 둘이 상반되는 개념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온화 에너지에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 전자 친화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는 중성기체 원자 1몰에 전자 1몰을 첨가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 친화도가 증가한다. 원자 같은 주기일 때 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 주세요.